떴냐고? 떴다고? 떴어요. 알아요. 그래요? 아 잠깐만, 떴다고? 안 받았다. 강조 거는 나중에 하나 보내세요. 이제 시험을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 니네 학교는 어쨌든 양이 많잖아. 지금부터 하는 양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절반 정도 들어갈 거고, 너네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좀 고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할 거고요. 지금 오늘 준 프린트 맨 첫 부분 보면 여기 지금 뭐 이항분포 이런 내용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있을 텐데 이게 들어가는 건 성의밖에 없고요. 이미 이건 수업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거고, 본인들 바로 한 장 넘기셔서 정규분포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또 이제 오랜만에 학생이니까 다시 언급을 좀 하고 시작을 하자면, 우리 지난 시험 때 이제 중요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는 막 이런 거를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험 때 니네는 밀도 함수가 빠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합시다.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확률 변수.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 x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올 확률을 표현하는 변수였어. 예를 들어서 동전을 3번을 던질 거고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라 치자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했냐면 P하고 라지 X가 예를 들어 2다라고 쓴다면 얘가 말하는 뜻이 이거야. 앞면이 나올 경우가 2개 되는 거 있지. 앞면을 3번 던졌더니 앞면이 2번 나오는 그런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X가 확률 변수였었는데 지난 시험 때 이제 안주 너네가 열심히 했던 거는 딱 확률 변수 중에서도 이산 확률 변수를 열심히 했던 거였어요. 오케이?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따로 있었고요. 언급은 하긴 했지만 시험에서 빠진다 해서 따로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함수를 뭐라 불렀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어요.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왔던 내용을 밀도 함수라고 불렀고요. 성에는 비교적 최근 지난주에 이미 수업을 했었던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조금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질 겁니다. 몇 번 던질 거냐면 10번을 던질 거야. 그래서 변수 x 같은 걸 설정을 할 건데 변수 x라는 친구는 앞면의 개수를 변수라고 잡는다 뭐 이런 거였어. 니네가 연습했던 게 뭐라고? x부터 쓰자.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거 뭐 있냐? 가능한 x 앞면이 하나도 없어요. 0. 앞면이 하나 있어요. 1. 앞면이 2개 있어요. 2. 계속 가서 10번 던지니까 10개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확률 p가 있을 겁니다. 그 p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식이었지.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사실상 얘가 x, 얘가 fx 뭐 이런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함수, 걔가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대상들이 다 떨어져 있는 내용이잖아. 한 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2분의 3번 나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질량을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연속 확률 변수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키야, 키. 본인들의 키라고요. 오케이? 본인들의 키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0cm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0cm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한 200cm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180cm도 있고요. 180.001cm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키에 관련된 변수를 잡아버리면 0, 1, 2, 3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거의 연속적으로 실수 체계 내에서 숫자를 잡아야 되겠죠. 맞아요? 너 몇 센치니? 너 몇 센치야 물어봤을 때 저 174요 이렇게 대답을 해. 진짜 너 174야? 그건 잘 모른다? 왜냐면 본인이 174.00204806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174인 줄 알았는데 얘는 뒤가 5로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데 실수 체계 내에서 변수를 잡는 걸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에 따른 함수도 그에 따른 함수 p를 쓸 거면 어떤 숫자로 딱딱 짚어주기가 생각보다 힘들겠죠. 맞아요? 이거를 굳이 따지자면 x에 대한 fx로 같이 볼 건데 느낌 차이가 이렇게 될 거야. 얘를 내가 함수로 그리잖아. 질량 함수를 그리잖아. 얘는 질량이기 때문에 이런 x축이 있다 치고 이런 fx축이 있다 치자. 그걸 px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지점에서의 높이만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가 되면 그 순간순간에서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니네가 알고 있던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일 가능성이 크고요. 밀도 함수가 왜 좀 쉽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너네 이렇게 돼 있는 확률 전부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지. 전부 다 더하면 1이지. 그럼 얘도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을 더하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그 대상이 몇 개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얘가 하는 말은 사실 이런 거거든. 봐봐 지우씨. 이것들을 더하면 1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지. 그럼 얘네들은 여기 있는 거 전부를 더하는 거잖아. 맞아? 이게 사실상 적분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넓이가 얼마나? 1이다 이 의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밀도 함수구나 라는 느낌을 잘 살리시면 좋을 거고요. 그런 밀도 함수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오케이? 얘가 지금 왜 질량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왜 밀도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좀 감이 오세요? 얘는 각각의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돌멩이들끼리 누가 더 무겁냐가 비교가 되거든. 맞아? 근데 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요. 어느 쪽에 몰려있다, 어느 쪽에 덜 몰려있다 정도가 표현이 되겠지. 맞아? 네가 생각을 해봐. 내가 총을 이렇게 쏠 거야. 창 쏠 거야. 얼굴에다가. 그러면 확률이 어떨까요? 죽는 확률부터 안 죽는 확률까지 다양할 건데 부상 정도가 계속 다 다르겠죠. 어디에 맞았냐에 따라 조금 다를 거 아니야.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얼굴을 향해 쐈다면 일단 웬만해서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심각한 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확률이 어느 쪽으로? 죽는 쪽으로 몰려있겠죠. 그래서 밀도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규 분포는요. 연속 확률 변수로 만든 밀도 함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공식이 들어있대요. 예? fx일 때 그런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대. 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일단 여기 있는 시그마가 뭘까요? 까먹었어 혹시? 야, 니네 EX 이거 뭐였어?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 VX 이거 뭐였어? 분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시그마 X 이거 뭐였어? 표준 편차. 그치? 여기 있는 시그마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이 지금 요 식 자체를 이해는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여기 있는 2가 이제 무리수 2거든요. 뭐 숫자로 따지면 파이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익스포넨셜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미적분 가시면 배우는 숫자고요. 어쨌든 뭐 이거 뭐 대충 있어요. 그거에 뭐 지수 이렇게 붙입니다인데 니네가 저걸 안 배웠기 때문에 저 식 자체를 활용하라고는 안 하겠죠. 맞아요? 우린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함수는 이렇게 생겨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겨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지점을 우리가 평균, 다른 말로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평균 M. 지금 배우는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변수의 밀도죠. 맞아요? 그 전에 배웠던 분포가 뭐였냐면 이항 분포였거든요. 이항 분포가 이런 거였어. 우리 마지막에 배운 이거 기억나요? B, NP 이거? 기억나? 근데 지난 시험 때? 안주 기억 안 나? NP 곱하면 평균이고 NPQ 곱하면 분산이고 NPQ 루트 씌우면 시그마 이거 했잖아 이거. 기억 안 나? 혹시 저 했어요? 너는 했죠? 했다고요? 너 했지 당연히 너마. 그래요?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 2개 곱하면 20 이게 평균이냐 뭐 이런 거였잖아. 맞아요? 어쨌든 이 분포에 대응되는 내용이 얘예요. 그 분류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되게 좋아.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너도 정규 분포를 표현할 때 어떻게? M과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의미래요. 근데 이제 얘는 의미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거든. 니네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않아요? 뭐 지능. 막 너는 지능이 여기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뭔지 알아요? 그냥 그 경계선 지능이 무슨 뜻이에요? 장애인들이 경계선 안쪽이요. 그 경계선이 어디냐고요?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지능을 나타내는 함수잖아? 그럼 본인 지능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지? 네. 얘가 지능축이야, 지능축. 그럼 지능이 엄청 높으면 고지능자. 맞아? 지능이 엄청 낮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적 장애. 근데 애매하게 여기쯤 걸쳐져 있는 게 경계선. 지능장애. 걔는 약간 장애 판정을 받기 좀 애매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100분이 어디 있냐 이런 게 다 이런 거야. 니네 인생을 생각을 해봐. 1등급이 많아? 5등급이 많아? 1등급이 작죠? 5등급이 많죠? 9등급이 많아? 5등급이 많아? 모두 5등급이 많아. 등급을 줘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런 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게 기본적인 정규분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 편차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정규분포를 그려요. 정규분포는 결국에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어디쯤에 몰려있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있겠지. 맞아? 근데 표준 편차가 뜻하는 게 얼마큼 떨어져 있냐잖아.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각각의 값들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으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걔를 표현하기 되게 좋은 대표값인 평균과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겠다. 시그마를 제곱한다라는 건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분산이라는 뜻이야. 이거 밑에 써놨네. 이거 뭐라고? 이거 분산이야. 오케이? 왜냐면 분산 자체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질을 크게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키거든요. 이제 성질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x는 m에 대한 대칭에 당연하죠. 평균에 대한 대칭일 거고 기본적으로 종 모양처럼 생겼대요.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라는 말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다 끝내면 그 넓이가 1이어야 돼요. 왜? 너 연속 확률 변수라고. 밀도함수라고. 밀도함수. 밀도함수의 넓이 기본적으로 얼마라고? 1이라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넓이는 1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두 가지의 정규분포를 보고 싶어. 오케이? 두 가지의 정규분포를 보고 싶은데 평균이 달라지면 축의 위치가 달라지면 당연하죠.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어? 광남고 학생의 지능, 광주고 학생의 지능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일단 차이는 똑같이 나요. 똑같이 차이가 나. 근데 평균을 냈더니 예를 들어 뭐 한쪽 학교가 더 커. 다른 학교는 그리고 좀 작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겠네. 다시 이번에 여기 뭐래?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 그랬죠.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각각의 개체끼리의 차이가 크다는 말이지. 맞아? 그럼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 봐봐. 지금 요 그림에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대부분 M이라는 친구에게 많이 몰려있다는 거죠. 맞아요? 되게 가깝지.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야. 근데 초록색 친구는 M으로부터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종 모양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쌤, 왜 높이가 낮아지나요? 어차피 이 빨간색을 적분한 넓이나 파란색을 적분한 넓이나 초록색을 적분한 넓이가 전부 얼마여야 돼? 전부 1이어야 돼. 넓이가 같으면 평균을 기점으로 몰려있을 때 좀 높아지겠죠. 퍼져 있으면 좀 낮아지겠지. 그래야 전체 넓이가 1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자, 지금 465번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지금 P라는 친구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봤대요.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죠 지금? 응? 이렇게 하면 못하려나? 일단 이렇게 좀 하자.
이 표현법들이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밀도함수, 질량함수 할 때는 P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정확히 표현 이런 식이었거든요. 요 순간의 확률을 어떻게 표현해? P,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썼지. 맞아? 네가 만약에 2보다 큰 상황이 궁금하면 P,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나머지 다 더해서. 맞아요? 그럼 이 친구도 확률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평균부터 그 다음 한 표준 편차까지 일정 구간이죠. 일정 구간만큼의 양이 나올 확률이 A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위에 그려놓고 볼게요. 말을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X축이 있어요. 평균이 M이라 그랬지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뭐 이렇게 생겨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지점을 얼마로 본다고요? 평균 M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너에서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져 있다는 말은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한번 둬볼게요. 오케이? M 플러스 시그마까지.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은 요 넓이겠죠. 맞아요? 근데 저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저 넓이가 A라는 거겠네? 이 넓이가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번엔 뭘 좀 바꿨니? 얘는 M 플러스 2 시그마지. 맞아? 여기까지가 시그마 한 칸이었잖아. 그럼 한 번 더 가서 여기까지 쓰면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겠죠. 맞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넓이는 여기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 넓이를 내가 뭐라 표현할 거다? B라고 표현할 거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성혜야. 요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라. M마 시그마부터 M까지를 하겠대. 얘를 기준으로 시그마까지 오른쪽으로 간 게 A였죠. 그럼 M마 시그마는 여기서 반대로 간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놔 옆에다가. 어떻게? X축 있고 이렇게 평균이 있는데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M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럼 M 마이너스 시그마는 시그마만큼 뒤로 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여기가 M 마이너스 시그마가 될 거고요. 시그마. 요 넓이를 찾아와라 뭐 이런 얘기일 거거든. 그게 확률이니까. 인정하세요? 어떻게 찾기 있냐? 여기 얼마였어요? A였죠. 얘랑 넓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넓이 얼마야? A야. 이렇게 되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왜? 두 개가 누굴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평균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건 플러스 시그마부터 플러스 2 시그마까지죠.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시그마부터 플러스 2 시그마까지면은 요 밖에 있는 꽃다리 넓이잖아. 맞아? 네가 해놓을 거면 옆에다 그려는 놔야 되겠지. 한번 그려 드릴게요. X축 있고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그 가운데가 M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M 플러스 시그마라고 부른 거고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가 원하는 넓이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저 우리 앞에서 뭐 알고 있어요? 큰 거 넓이가 얼마래? B. 작은 거 넓이 얼마야? A.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요 꼭다리만 남겠죠? 그럼 얼마? B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요거 무슨 뜻이니? M이라는 친구에서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뺀 그 값이 X다라고 했죠. 요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얘도 일단 그려놓고 볼게. 여기가 M이지. 요 지점이 얼마야? M-2 시그마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닫힐 거 아니야. 그치? 문제가 원하는 건 어디 영역?
여기 영역 찾아오란 거죠. 맞아요? 맞지? 아니 모르겠어. 아니 n 시그마 이 시그마 여긴 거 맞아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데면 여기 넓이 찾아오라는 거 아니야? 이거 찾아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오른쪽에만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칭이고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는 전체의 절반짜리죠? 맞아요?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2분의 1이 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럼 요 남은 이 친구 넓이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요. 남은 건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요 부분 m부터 m-2 시그마까지 넓이 얼마일까? 2분의 1 마이너스. 위에서 찾아봐 요거 A겠니 B겠니? B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B라고요. 오케이? 응? 그러면 결국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면 돼요? 얘가 2분의 1이면 남은 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중에 이만큼이 B면 걔는 2분의 1에서 B만큼 빼면 남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 빼기 B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그냥 뭐 하는 짓이냐? 그냥 얘들 장난치는 그런 느낌이지. 맞아요? 네. 어렵지 않지. 좀 이상할 뿐입니다. 그 다음 표준 정규문법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좀 많아요. 잘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쓰면서 했었나? 아니, 나도 고2 때 배웠던 것 같다. 지금 얘가 표준 정규문법 지금 앞에 뭐가 붙었어요? 표준이 붙었죠. 차이점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키를 나타내는 정규분포가 쫙 있겠죠. 그럼 키의 단위는 뭐야? 키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무슨 단위 써요? 센티미터 170cm지. 숫자로 나타내 미터를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와요? 미터 단위로 나타내면 1. 얼마 이렇게 되죠. 맞아? 170cm면 1.7m 이런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1. 몇몇 이런 숫자가 나올 거야. 근데 네가 발 사이즈를 정규분포 내면 어떻게 될까? 발은 보통 니네가 뭐라고 말해요? 260mm 생략하는 거지. 맞아? 그럼 단위가 뭐가 돼요? 아까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렇지? 예를 들어 돈에 대한 평균을 낸다 치자. 그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용돈 10만 원씩만 합친다 치고 평균이 한 40만 원? 평균이 40만 이상한데? 평균이 10만 원이라 치자. 10만 원이면 단위가 얼마야? 10만이잖아. 맞아? 그럼 숫자 차이가 어때요? 굉장히 커지겠죠. 그게 조금 싫은 거야.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면 모든 정규분포의 평균, 뭐 표준 편차 그런 게 다 숫자가 다르겠지. 그리고 숫자가 다르면 다를수록 감이 잘 안 오겠죠. 일반적인 우주에서의 은하들끼리의 거리 이런 거 감이 안 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걸 한 큐에 보기 위해 표준화를 시켜버려요.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게 뭔 짓 하는 거냐면 평균을 0으로 고정을 해버려. 그 다음 분산도 1로 고정을 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전까지는 평균 얼마였어? M. 이게 만약에 키에 대한 얘기면 170 뭐 이런 게 평균이었다고. 맞아? 표준 편차 얼마였겠어? 2.3cm 뭐 이런 거였어. 오케이?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여기선 헷갈리니까 평균을 무조건 얼마로? 0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무조건 얼마로? 1로 만들겠다는 거야.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들으세요. 정규분포를 읽기 편하게 하려고 표준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준화 시켰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확률의 정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다 외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전부 그림 그려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막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거 하고 있었잖아.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0이 그냥 평균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친구다.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평균보다 큰 친구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에이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평균이었잖아. 근데 그 평균을 0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0보다 큰 넓이는 얼마겠어? 0.5겠죠? 맞아, 2분의 1. 0보다 작은 거 얼마겠어? 0.5겠죠? 그게 지금 1번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0부터 A까지래.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똑같은 얘기고. A부터 B까지나 0부터 똑같은 얘기야. 아, 이게 무슨 뜻 하는 거야?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한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다 칩시다. 그럼 B가 이만큼 요 작은 거리를 넓이를 표현하는 거지. 그거 하려면 전체 거에서 이만큼 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 전체 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건 0부터 B까지 전체.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서 0부터 A까지를 빼. 그럼 남은 건 A부터 B까지 하고 이 정도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거 전부 똑같은 얘기니까 읽으면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표준 파트가 조금 귀찮은 건 이제 계산을 이런 걸 시켜요. 아까 전에는 확률 변수 x였죠.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됐다는 뜻을 보여주려고 z라고 바꿔줘요. 오케이? 그럼 이 z는 이런 걸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그냥 그림상 뭐 이런 겁니다. 얘가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어.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 요 가운데를 뭐라고 본대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니까 0이라고 보겠대요. 얘가 원하는 건 마일부터 1까지지. 맞아? 얘가 표현하는 지금 표가 뭐냐면 0부터 1까지의 넓이 이런 얘기인 거야. 얘가 지금 0부터 1까지 넓이가 얼마래? 0.3414래. 이 넓이가 얼마라고? 0.3413인 거야.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러면 얼마야? 3, 4, 1, 4가 몇 번 있다는 거야? 두 번 있다는 거지. 그럼 답이 얼마겠어요? 6, 8, 2, 6 이렇게 쓰시면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무슨 계산을 시켜요? 계속? 소수 계산을 시켜요. 오케이? 어려울 건 있니 없니? 없다고. 아주 어려워 혹시? 어려워? 어려워? 네, 두 번 해요. 어? 네, 두 번 해요. 마일부터 1까지잖아. 네. 마일은 여기 있잖아. 마일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 넓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두 번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얘가 뭐 해달래? 1.5, 1.5부터 2.5까지지. 네. 어떻게 구해야 돼? 1.5, 2.1, 2.5 더 해야 돼요. 1.5, 2.5, 2.0 더 해야 돼요? 그럼 합치면 1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빼야 돼요? 1.5, 101.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 1.5, 여기 2, 여기 2.5지. 그럼 2.5부터 1.5까지는 넓이상 여기를 구하는 거네? 맞아요? 1.5부터 2.5까지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되냐? 0부터 2.5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1.5까지를 빼면 되지. 맞아? 0부터 2.5까지의 넓이가 얼마였어? 0.4938이죠. 맞아요? 거기서 뺍니다. 뭐를? 0.4332를 뺍니다. 계산하면 얼마야? 0.0606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지금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조금 알아들어요. 조금 알아들어요. 안주는 못 알아들어? 이만큼? 왜? 아니 봐봐, 요 넓이 구할 거야. 얘가 하는 게 0부터 z까지인데 그 z가 1이라는 거잖아. 근데 응. 전체가 1 아니. 전체가 1이죠. 전체가 1이야. 그 절반은 2분의 1. 그 뭔 상관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에서 1.5까지 빼면은 얘는 근데 전 끝이 2.5가 끝이 아니잖아. 더 뒤에도 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니네 표준 표차 그릴 때 이거 왜 그랬는지 좀 봐야 되겠다. 아 머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은 정규분포 그릴 때 그림을 이렇게 띄워서 그리죠. 네. 이거 왜 띄우는 줄 알아? 더 있어서. 더 있어서 저 끝까지 있어서 언제 영측 나도 몰라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결국에 계산을 하면 그게 절반이라는 뜻이죠. 맞아? 근데 얘가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1.5, 여기가 2, 여기가 2.5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상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것처럼 절반이 0.5인데 거기에서 1.5까지만 빼면 되겠다고 끝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2.5까지가 얼마인지를 아니까 2.5까지 하면 0.4938이잖아. 네. 맞아? 0.4938이 이만큼 전체야 전체 이만큼. 여기서 이 넓이만큼을 다시 지워버려야지 내가 필요한 이 넓이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0.4938에서 0.4332를 빼야 되겠다 이거 생각한 겁니다. 오케이? 이 숫자가 실험해서 뭐 이런 거야. 이씨 기다려. 이해했어요. 아니 안주를 성공만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있지? 그냥 집에 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넓이가 있어. 그냥 내가 아무 숫자로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 넓이가 5고 여기 넓이가 3이고 여기 넓이가 2고 여기 넓이가 1이야. 오케이? 제가 물어보는 거 자체가 P 하고 1.5부터잖아. 1.5부터 2.5 사이에 있는 넓이 찾아주세요 이거야. 그럼 네가 여기 있는 넓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3인 거 알겠죠? 맞아요? 근데 저 표가 표현하고 있는 게 이런 거야. 0부터 1까지 넓이가 5입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Z하고 이렇게 Z가 1이잖아. 그럼 옆에 그 넓이가 5입니다. 이렇게 쓴 거야. 그 뒤에 여기 1.5잖아. 맞아? 1.5는 여기까지지. 그럼 넓이 8입니다. 이렇게 써준 거야 얘가. 무슨 말이야? 0부터 8 이렇게 8입니다. 이렇게 써준 거야 얘가. 그럼 이따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하면 10입니다. 이렇게 써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네가 여기 있는 2.5까지 해놓으면 11인 걸 알고 아 결국 2.5 값에서 1.5 값을 뭐 해야? 빼야지 3이 나온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 넓이들을 갖다 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죠. 정규분포의 표준화. 사실 앞쪽에 있던 계산은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왜 마이너스 나와도 괜찮아요? 넓인데요? 확률인데?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요거까지 언급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잘 봐봐. 이제 실제 시험 가면은 첫 번째로는 저런 식으로 그냥 표준화된 거 알려줄게 네가 해봐 뭐 이런 거 줄 수 있죠. 두 번째가 그냥 정규분포 줄 테니까 네가 표준화를 해서 오케이? 네가 표준화를 해서 저 표를 활용해봐로 넘어갈 거고 그거에 대한 공식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알려줄게. x 빼기 m이죠. 오케이?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x라는 어떤 변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을 평균에서 빼요. 오케이? 그럼 평균으로 뺀다는 얘기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제 숫자들을 갖고 있겠죠. 실제 어떤 m 값을 갖고 있겠지. 그리고 조금 더 간 친구는 m 플러스 시그마가 되고 있는 막 그런 친구일 거 아니야. 다음 칸 간 친구는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여기 x 요 값에다가 m을 정확히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면 평균 빼기 평균 하는 순간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래서 저기서 m을 빼는 순간부터 얘가 뭘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표준 편차 하나하나들을 1로 잡고 싶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뺀 다음에 시그마로 한번 나눠줘.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m 플러스 1이 뭐가 되길 바래요? 1이 되길 바라죠 내가. m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m끼리 사라져서 죽어버리고 시그마 하나 남았겠지. 그럼 시그마분의 시그마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얘가 당연히 1이 되겠네요. 맞아요? 당연히 이거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요. 내가 이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뭐라 그래? 표준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공식을 뭐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예시가 이렇게 나오죠. 정규분포가 이걸 따른다라고 했어요. 지금 저 친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거 평균이 얼마다? 평균이 50이다. 표준 편차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Z를 쓰고 싶잖아. 그럼 Z라는 친구는 4분의 라지 X에서 빼기 평균 50을 해준 그 친구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따른 Z의 정규분포는 N이라고 쓰고 0,1을 따른다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다시 요 친구 Z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는 무조건 저걸 따라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이거 구해와 이랬잖아. 이거 구해와 이랬잖아. 그럼 얘를 Z로 바꿔봐. Z로 바꾸고 싶으면 얘는 4분의 X 자리에서 빼기 평균을 했지. 평균이 50이었죠 지금. 맞아? 근데 지금 저 X 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돼? 이 상태면? 46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요 값이 결국에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렇지? 똑같이 이번에 요 값 Z는 얼마? 4분의 58에서 빼기 얼마? 50 하면 그게 얼마? 2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 문제가 물어보고 있던 확률이 뭘로 바뀐 거냐? P, Z라는 대상, 표준 정규분포를 대상으로는 마일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거 구해주세요. 이걸로 변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표를 줬을 거라고요. 내가 그 표를 보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이런 식이야. 내가 표 줄게. 이런 정규분포 있다? 니 알아서 풀어 이렇게 준다고 이제. 그럼 난 여기 있는 정규분포를 뭘로 바꾸고?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Z라는 친구를 표현할 건데 여기서 평균이 얼마예요? 45고 시그마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얘는 3분의 X-45 이렇게 쓰시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궁금한 범위가 어디부터야? 42부터 51까지지. 여기다가 4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Z가 마일부터 51을 집어넣으면 6 나오니까 2로 끝나겠지. 2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네가 표준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올 영역은요 마일부터 2까지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끊겨서요 마일부터 어디까지? 2까지지. 2에 해당하는 넓이는 0.477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0.477이야. 여기 해당하는 넓이 얼마야? 왼쪽에 해당하는 넓이? 0.15. 아니지. 0.3413이죠. 맞아요? 얘가 오른쪽으로 하나가나 왼쪽으로 하나가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 넓이가 0.3413이야. 그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0. 얼마니? 8, 1, 8, 5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로 그대로 돼요. 얘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값이 음수가 아니라 넓이기 때문에 양쪽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랑 표준정규분포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하는 방법이구나 이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렵니?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관계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라는 게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니네한테 혹시 시험 나온지 어쩐지 한번 물어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야. 이항분포는 결국에 이상 확률 변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각각 떨어져 있는 값들의 결과였잖아.
근데 여기서 n 값이 충분히 크대. 여기 있는 n이 뭐예요? 시행 횟수였죠. 시행 횟수. 맞아? 그러니까 B는 뭐가 중요했던 거냐면 몇 번을 할 건데 성공률이 얼마더라 이거였지. 몇 번 할 건데 성공률이 얼마더라. 500번 할 건데 5번 중에 한 번 성공하더라. 그럼 일반적으로 몇 번 성공하겠어? 100번 성공하겠죠. 그래서 평균이 10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잖아. 맞아요?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시행을 몇 번 했다? 개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숫자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처럼 정규 분포처럼 보이겠다. 오케이? 정규 분포처럼 보일 거고 이거를 따른다라고 썼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B 그러니까 이항공포의 특징이 여기 들어오는 게 N, 여기 들어오는 게 P였지. 이름을 쓰자라고 하면 횟수, 그치? 여기 있는 게 뭐라고? 확률이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게 평균 E라는 친구는 NP로 계산을 했죠. 그치? 분산 V라는 친구는 NPQ로 계산을 했지. 야, NPQ 이렇게 계산했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시그마 X라는 거는 거기에 루트를 붙이면 끝났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말하는 정규분포는 N이라고 썼고요. N은 여기 들어오는 게 M하고 시그마였잖아요.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들어오는 게 평균이래. 말이 달라서 그렇지 이게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아지면 어느 순간 널 따라간다 그랬지? 그러면 평균은 NP가 되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잖아. 그럼 분산은 뭐가 되겠어? NPQ가 되겠죠? 맞아요?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써놓은 게 이거야. NPQ를 따른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한 400 정도 있으면 근사적으로는 이런 거 따라갑니다. 표준화하는 거 다 봤고요. 자, 이 친구가 꽤나 많대요. 192번이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정규분포 같은 느낌이래. 그걸 n에 따라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평균이 얼마예요? 192 곱하기 얼마?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분의 아이씨 얼마야? 4분의 129. 아 192가 아니구나 바보. 192 미안하다. 약분하면은 4 48 아니야? 48. 48 4분의 32 48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은 왜요? 네, 맞아요. 맞죠? 나도 지금 내정지가 약간 나와서 분산 어떻게 구해? N, P, Q가 뭐냐? P가 아닐 확률. 그럼 그건 4분의 3이죠. 그럼 그건 48 곱하기 4분의 3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거는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겠죠? 네. 맞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정규분포 N은 48, 36을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6의 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넘어가. 오늘 이제 요거 다 풀면 제 목표는 끝나는데 일단은 유형 1번부터 다 날리시고요. 유형 1번부터 다 날려. 왜요? 님이 다 푼 거라서 여기 80페이지까지 다 날리시면 돼요. 니네는 유형 몇 번부터? 6번부터. 유형 6번 507번부터 보시면 돼요. 언제 풀었어요? 너는 그 프린트를 풀 때. 아, 쟤네는 지난 시간 때. 자, 그래서 이 친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밀도함수 성질이 아닌 것은 확률은 평균일 때 최대를 갖는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건 이해를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놈은 여기가 M인 걸 뻔히 아시는데 맞는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평균보다 작은 값은 절반 0.5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자, 다시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M의 값이 클수록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평균이 커질수록 평균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맞아요.
자,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시그마가 커진다. 그러면 차이가 커진다. 차이가 커지면 종이 펼쳐지겠죠. 맞아요? 폭이 좁아진다. 틀린 말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머리 아파. 그러니까 약 먹을까? 네. 타이레놀 먹고 와야겠다. 너네 뭐 걸릴 점 없죠? 서로 온도질이 놀이 좀 하고 계세요. 몇 도래? 에러. 가까이서 해야지. 귀찮아. 겁내줘. 28도? 응? 34도가 말이 되나? 맞을 수도 있지. 몇 도 나왔어? 28. 34도. 넌 저쪽으로 죽은 사람이네? 죽으시고요. 넌 얼마? 이마에 다닐 때는 28. 34도. 넌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새끼들 그냥 다 이마 안 까고 하고 뭐야? 이마 까고 있는데. 33.7도? 아닌데 이 새끼. 내가 센 눌러서 그런가? 뭐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누르는데 서페이스 33.6도 이상한데? 너들 잘못된데 뭔가 바디 서페이스 바디 좋됐다. 열나세요? 38.9도? 38.9도인데 너 다시 해볼게. 38.9도면은 36.7. 이제 제대로 된다. 36.8. 37.4. 뭐지? 이거 근데 좋됐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 정도로 열이 나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39.6도 되는 지금? 구시에 가야 되겠네. 근데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갑자기 줄어서 37.6으로. 저를 진행이 짜증나게 하지 마. 별로 안 아픈 듯? 달래요. 자, 빨리 하자. 이 친구 이제 문제 한번 또 풀어봅시다. 너 확률면서 x가 정규분포 따라갈 거야. 그랬을 때 넓이 좀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 지금 시그마 하나당 이렇게 0.5씩 올라가는 구조죠. 한 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아요. 평균으로부터 한 칸 이렇게 돼 있어. 생각을 해봐라. 평균이 70이죠. 네. 한 칸을 4라고 두겠대지. 네. 그럼 얘는 평균보다 왼쪽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뭐 정규처럼 볼 필요는 없는데 얘가 하는 말이 사실상 마이너스 한 칸부터 2칸까지 보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죠. 네.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이제 뭐 0.5칸, 1칸, 2칸, 3칸, 아니지 바보 1.5칸, 2칸 뭐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한 칸의 넓이가 0.3413이야. 네. 두 칸의 넓이가 0.477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두 넓이를 더 하셔야 되겠죠? 네.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0.8184 이렇게 나오겠지? 할인? 네. 계산해보세요. 할인? 4요? 5 됐죠 그러면? 할인 어떻게? 아니 4 더하기 3하고 끝나니 너? 밑에 것도 더 해야 되지 않아? 네. 뭔 말에 이렇게 더하면 7 여기 더하면 11이니까 5 이렇게 나올 텐데 소수 더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아요. 6 나오는데. 뺀 거. 아니, 빼도 안 나오는데. 야 3이랑 4만 더해도 7인데
아 0.5도 했구나. 내가 넘어갈게요. 그렇구나 하고 515번에 도착합니다. 얘는 난이도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거야. 절대값을 풀어낼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일 거거든요. 너무 쉽다. 절대값 풀어내면 P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부터 라지 X 빼기 7, 2까지 이렇게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럼 양쪽에 얼마를 더하자? 7을 더하면 5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 녀석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시작이 7이고 한 칸을 2로 잡았죠. 맞아요? 그럼 사실상 Z의 느낌으로 바꿔서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뒤로 몇 칸? 한 칸이니까 빼기 1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멈출게. 요 넓이가 얼마다? 그게 0.6828이다 이 말이죠? 네. 맞아요? 지금 갑자기 y를 이렇게 바꾸겠대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y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그랬네? 그럼 우리 이걸 이렇게 바꿔도 괜찮죠? p y 대신에 얼마? 2 라지 x 플러스 3이 크면 좋겠어 21보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럼 얘는 다시 계산한 p가 누구보다 2x가 크면 좋겠어 누구보다? 18보다 크면 좋겠어. 그치? 결국 p는 누구보다? x가 누구보다? 9보다 큰 그런 결과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게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대요. 그럼 이제 찾는 방법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정규분포를 그려요 잠깐. 정규 이렇게 그려. 딱 가운데를 끊어. 얘 가운데 얼마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규분포에서 7이죠. 맞아요? 7 기준으로 양쪽으로 한 칸씩 가면 그게 5랑 9인 거지. 맞아요? 5, 7, 9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5부터 9까지 이 넓이가 0.6826이었죠. 네. 그럼 여기 한 칸 넓이는 얼마가 돼요? 3, 4, 그치? 0.3414 이렇게 되지. 맞아? 0.3414 나는 9보다 크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9보다 큰 거 저기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7을 기준으로 오른쪽 절반이 0.5겠죠. 네. 맞아요? 그 중에 이거 한 칸만 빼면 9보다 전부 큰 거 맞지? 0.5에서 누굴 빼면 돼? 0.3414를 빼면 되겠지. 0.5에서 뺍시다. 0.3414를 뺍시다. 오케이? 빼면은 얼마 나와요? 6 하고 어렵네. 8. 1587. 그치? 그 다음에 얼마지? 5. 5야? 1587. 5야? 1이야? 왜? 어려워서 못하겠네. 빼기 하면 6이죠. 9되고 8되고 다시 9되고 5되고 잘했네요. 그러면 1586 이렇게 나오겠지? 1587. 왜? 3413. 3413이야? 야호. 왜 화를 내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끝난다. 어려울까요? 괜찮아요. 그냥 풀면 또 풀리는 그런 문제겠죠. 맞아요? 이거 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본인들이 해보면 안 돼? 할게요. 해보고 다음 주에 조금 빨리 와서 피드백 좀 한번 받으세요. 네. 자, 밑으로 와서 표준화 한번 연습 좀 해봅시다. 오늘 하는 거 굉장히 이제 사실 더 해줄 만은 끝났죠. 차라리 진도를 더 나가버릴까? 문제 니네 풀어오면 되잖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왜냐면 너무 똑같아갖고 한번 니네 풀어봐봐. 풀어보고 이거 쌤이에요? 라센.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원래는 난 이제 이 개념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나 쭉 풀려고 했는데 들어봐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많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실 많진 않은데 활용을 같이 좀 하고 유형 12번부터 같이 좀 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뒤에 조금 더 개념이 나갔다 오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앞에서 요 넓이 개념 다 했기 때문에 다 계산이잖아. 너무 재미도 없고. 네. 자, 이 친구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TV 시청의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2분이다. 그럼 네가 n을 쓸 거면 n 어떻게 써야 돼? 50, 1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맞아? 근데 얘는 표준 정규분포란 말이야. 네. 그래서 난 68분 이상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68분이 도대체 표준 편차를 저 평균으로 바꾸면 얼마쯤 될까? 1.5? 맞죠? 근데 이거 표준화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 써줄게 그냥. Z 어떻게 계산해? 분모에 얼마 넣고 12 넣고 분자에 X 빼기 평균 이렇게 넣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X가 뭐면 좋겠대? 68이면 좋겠대.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1.5가 나와요. 얘가 하는 말 자체가 Z가 누구보다 큰 경우 1.5보다 큰 그런 확률을 구해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1.5까지의 넓이가 얼마예요? 0.43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P Z가 1.5보다 큰 케이스는 얼마겠니 그러면? 전체 여기서 여기 가운데가 지금 우리 0이라 쳤잖아. 1.5보다 큰 곳은 이런 부분이죠. 맞아요? 0.4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였어? 0.43이었잖아. 네. 남은 건 0.5에서 저걸 뺀 0.07이겠죠. 네. 맞아요? 그럼 0.07이라는 내용은 7%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어렵나요? 말만 좀 잘 읽어주세요. 자, 글씨가 조금 더 있다. 나 그냥 풀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평균이 45, 표준 편차 다 줬어요. 등교 시간은 8시 20분까지고요. 53분일 때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죠. 이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는 지금이 53분이잖아. 맞아? 우리는 몇 시에 도착하는 그런 걸 잘 모르고요. 몇 시에 도착하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지각을 안 하려면 몇 분 이내에 도착해야 돼요? 20? 30? 7분 안에 도착해야 되니? 27분 안에 27분 안에 도착하면 되죠. 맞아요? 지금 53분인데 8시 20분까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27분 이내에 뭐 하면 좋겠다? 도착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 얼마? 45분. 야, 근데 너무 빡빡하게 출발하지 않았냐, 쟤? 저건 지각이잖아. 평균 45분 걸리는데 53분에 출발한 놈인데? 어쨌거나 27분 이내 도착하려면요. 우리 Z로 바꾸는 거 좀 써볼게요. 표준 편차 10 X에서 빼기 평균 45 이거죠. 난 27이면 좋겠다 했지. 여기다 27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7 집어넣으면 빠지면서 마이너스 18 나오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8이니까 1.8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Z가 아니요. 작을 확률, 그치?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 맞아요? 그러면 0부터 1.8까지가 0.4641이야. 같은 맥락으로 마이너스 1.8부터 0까지도 0.4641이겠죠. 얘가 지금 평균보다 뭐 하길 바라는 거야, 쟤? 빨리 도착하길 바라는 그런 미친 심보를 갖고 있죠. 맞아요? 평균보다 빨리 요 안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요 넓이가 얼마인 거니까? 0.4641 이거니까 0.5에서 쟤를 빼야 되겠죠? 0.5에서 0.4641을 빼면 9 떨어지고 5 떨어지고 3 떨어지고 끝이죠? 맞아요? 0.35, 0.0359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35. 몇 퍼센트? 9%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그냥 0.0359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답이 맞는지 볼까? 533번. 맞죠?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저 확률에 저렇게 막 목숨 걸기 좀 힘든데. 그럴 수 있죠. 똑같이 넘어가서 이것도 똑같네 또 이거. 결국에는 이제 다 무슨 얘기예요? 글씨 써져 있는 거? 그냥 읽고 알아서 해라고 이거지. 평균, 표준 편차 다 줬어.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표준화 만드는 Z는 어떤 친구야? 표준 편차 15분의 X에서 빼기 평균 얼마? 240.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210 이상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이것도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생각 좀 해보세요. 야, 얘가 15씩 된단 말이야. 그럼 240에서 몇 번 빼야지 210 나와요? 2번 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라는 거야. 맞아요? 240인데 15씩 더해서 얼마 정도 더해요? 2번 더해야 270 나오는 거 얘가 2까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P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부터 2까지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 넓이 0.48이면 두 개 넓이 두 배 하면 되잖아. 0.96 이렇게 되겠죠. 0.96 그러면 1000개니까 960개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너무 쉽다 그치? 확실히 통계 단원 들어오니까 좀 어때요 느낌이? 이건 아직 확률 단원인가? 이것도 통계죠 통계지. 알아서 좀 풀어보세요 그냥. 저는 통계랑 확률 다 하는 거죠. 아니 확률과 통계니까 마지막 쪽이 항상 통계예요. 아니 저 앞에 배웠던 거. 너는 앞에 조건 확률부터 같이 들어가지. 본인은 큰일 났죠 뭐. 넘기세요. 빨리 끝나는 것도. 보통 더 잘. 뭘 또 빨리 끝내요. 우리 지금 늦게 시작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끝내도 빨리 끝나는 건데 늦게 시작한 만큼 뭐 사과의 의미로 빨리 끝내줘야 돼? 더 늦게 끝날. 그치 그거 맞지. 자 여기부터 이제 얘기를 합시다. 요게 그냥 빨리 언급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단원이 있거든요. 앞쪽에 있었던 그 표준화하는 게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 니네가. 그래서 그걸 좀 꾸준히 풀어주셔야 되고 여기서 단어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게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 모평균 추정에 대한 신뢰 구간 요거 있거든요. 요 계산이 그냥 생짜로 외워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까지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아마 내가 알기로 진도가 끝나는 걸로 알거든. 학교에서 난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사실상 마지막 개념이고 우리 남은 학통 수업 동안에 계속 문제풀이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아이디어는 이래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 요거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그냥 생각이 되게 재밌어요. 혹시 여론조사 전화 받아볼 때 사람 있으세요? 네. 있어 없어? 없어? 니는 아직 애들이라 그런가? 생각을 해보자. 너네 그런 거 사본 적 있어? 이런 계란 있잖아. 계란 속에 그 쌍란이라고 알 2개 들어있는 거 뭔지 알지? 노른자 2개 있는 거. 그거 사본 적 있어요? 혹은 먹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알았다고요. 궁금한 게요. 여기에 2개 들어있는 거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깨서 보시면 어떻게 팔았어 나한테? 깨서 나왔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다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전등이 그냥 운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따로 모아서도 팔아요 쌍란을. 오. 몰라요? 네. 이거 모아서도 팔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전등이 비춰봐서.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레이저를 쏘거나 그렇게 해봤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봐봐. 어떤 계란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쌍란은 좀 비싸게 팔고 싶단 말이야. 근데 네가 계란을 검수할 거야. 검사를 할 거야. 얘가 품질이 좋은 계란인지 썩은 건지 아닌지 궁금한 거야. 오케이? 쌍란은 그냥 해본 얘기고요. 우리는 계란의 상태를 좀 점검을 하도록 합시다. 계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균이 검출되는지 보고 싶으면 전부를 해봐도 되지. 근데 계란이 싱싱한지 보고 싶어서 얘를 깨트려봤어. 신선해. 그 다음 계란은? 몰라요. 그럼 또 깨트려. 신선하네. 그럼 그 다음은? 신선하네. 그럼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팔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검사하는 이유가 뭔데? 좋은 거 팔려고 검사를 했는데
네가 검사를 다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오케이? 그럴 땐 무슨 일을 해요? 안 깨트리고 검사해요. 안 깨트리고 한 놈 정도만 깨트려봐. 오케이? 랜덤하게. 그래서 딱 했는데 신선해. 그럼 너랑 같이 보관된 친구들은 뭐 할까? 신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요런 방식이 있어. 근데 네가 자동차를 탈 거야? 자동차를 탈 건데 오!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 잘 만들어졌는지 봐야지 하고 통통통 쳐봤어. 안전해. 다시 다음 자동차 잘 만들어졌는지 봐야지 통통통 쳐봤어. 안전해. 이제 대충 괜찮겠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친구들 얘는 전체를 다 조사할 수도 있겠죠. 전체 다 하는 걸 전수조사. 그냥 단어야 단어. 전수조사. 전체 다 조사합니다. 얘는 표본조사. 일부분만 떼갖고 조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가끔 막 그런 거 뭔지 알아? 도리토스 칩 속에서 썩은 생쥐가 발견돼. 먹었던 땡땡땡 뭐뭐 막 이렇게 떠. 그럼 막 마지막 그 기사 마지막 줄에 이에 따라서 뭐 어디 칩은 뭐 유감의 말씀과 함께 해당 그 공장에 납품되었던 모든 도리토스 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요. 왜냐면 표본으로 했다고 그 생쥐가 들어있는 걸 더 못 찾으면 안 되잖아. 전수로 다시 다 불러서 리콜을 한번 해줘요. 만약에 차를 이제 팔았어, 딱 만들었어, 테슬라 같은 거 만들어야지 하고 뭔가 만들었어. 딱 탔어 사람이. 근데 갑자기 핸들이 빠져갖고 얘가 죽었어. 미안합니다. 끝. 이렇게 하기 좀 힘드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니까 리콜 해줄게. 리콜이 뭐야? 다시 불러서 거기 있는 모든 거 내가 다 고치고 다시 갖다 줄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표본조사랑 전수조사를 할 때 대상이 있잖아. 대상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떤 전체 집단이 있겠죠. 전체 집단을 우리가 뭐라 불러? 모집단. 오케이? 엄마 집단 요 얘기야. 여기서 일부를 꺼냅니다. 오케이? 그 일부를 우리가 표본 집단. 오케이? 대상 전체가 모집단이야? 모집단을 조사를 하잖아? 전체를 조사한다는 뜻이지? 그럼 전수조사야. 그렇구나.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표본. 실험 표본할 때 표본. 오케이? 그럼 표본을 조사하는 건 무슨 조사? 표본 조사. 오케이? 그리고 거기 있는 표본의 내용들을 표본 크기라고 합니다. 이때 표본을 뽑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론조사, 막 여론 조작 이런 말들 있죠. 그게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머리야.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론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갈 거야 대통령을. 나 이렇게 있어. 또 누구? 강성이 해야겠다. 강성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사실 압도적인 나의 인기로 내가 당첨되고 말겠죠. 그치만 생각을 해봐. 여론조사를 막 돌려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랑 여기다가 누구까지 될까? 고은서까지 해줄게. 이렇게 한번 껴줄게. 오케이? 여론조사 막 돌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거대한 정당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힘, 민주당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뭐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노란색 이런 거 있어요. 초록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너무 정치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 이준석 씨 같은 분들 있죠. 맞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얘한테 표를 많이 안 던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얘가 지지율을 봤더니, 여론조사 지지율을 봤더니 얘가 몇 퍼센트야? 얘가 한 3%인 거야. 오케이? 지지율을 봤더니
얘도 한 40, 한 4%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나누고 2개 했으면 몇 퍼야 지금? 87이죠. 어? 맞냐? 87 맞지? 그럼 얘가 몇 퍼센트 있는 거야? 13%야 그러면? 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많이 뽑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뽑았어? 붙겠니? 안 붙겠죠? 내 편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죽어요. 그러면 봐봐. 근데 이거 딴 소리인데 그냥. 여론조사를 해요. 내가 솔직히 조금 낮아 원래 얘보다. 어? 근데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지금 인기 투표였어? 여론조사 결과 딱 나와? 나 얘 뽑으면 뭐 하겠다? 내 표 사라지겠다. 나 그럼 얘를 안 뽑고 얘랑 비슷한 얘 뽑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그 이후에 실제 선거를 까보면 어떻게 돼 갑자기? 얘가 13%인 줄 알았지만 6% 막 이렇게 줄어요. 오케이? 나머지들은 갑자기 늘어요. 근데 조사의 결과를 계속 받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제 가끔씩 여론조사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전화가 딱 와요. 뭐 070 뭐 이런 걸 막 전화가 와. 좀 귀찮게 하거든요. 그 ARS가 딱 와갖고 막 안녕하십니까 뭐 어찌고저찌고입니다 이렇게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당을 지지하시면 1번, 무슨 당을 지지하시면 2번, 무슨 당을 지지하거나 그 외의 정당은 3번을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당이 좋아 1번 이렇게 딱 찍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요. 오케이? 다음 질문 또 물어봐요. 만약에 내가 2번 좋아 2번 당이 했어.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넘어가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네가 성실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2번 정당이 좋습니다 찍었어. 나이대는 몇 살입니까? 근데 저 지금 20대입니다 이렇게 네가 찍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당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뚝 하고 끊어요. 그럼 느낌이 어때? 이 씨발 여론 조작하는 거구나 이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치만 그거는 헛짓거리 헛소리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추출하는 거야. 이미 추출. 이게 왜 그러냐면 아예 랜덤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뽑을 거면 나이대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다 일정 비율씩 뽑는 게 제일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 1000명한테 나 유튜브 할 건데 뭐가 잘 될지 좀 궁금하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 뭐가 잘 될지 좀 궁금하니까 너가 알려주면 안 돼? 뭐 이렇게. 그걸 내가 설문 딱 돌린 거야. 1000명한테. 근데 운 없이 그 1000개의 질문이 전부 초월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한테만 가버린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막 조언을 해주겠지.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얘들이 이런 게 관심 많고 요즘 사람들 그렇구나 하고 딱 했어요. 관심은 초월고 학생들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그 추출을 제대로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추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나이대한테 혹은 내가 타겟을 하는 나이대한테 해서 제대로 추출해야 된다. 뭐 그냥 그 정도 얘기예요. 나중에 또 이런 건 니네가 나중에 받고 나서 저 뭐라고 했더니 꼭 써요. 진짜 여론조작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몰라요 저도. 근데 일단은 본인 그거에서 전화 끊긴 걸로 여론조작이 있는 건 아니다. 추출 대상이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뭐 그 회사가 원하면 추출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 표본 크기라고 한다. 같은 확률이 될 수 있도록 추출한다. 근데 사실 표본을 잘 정하시면 실제 모집당과 굉장히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론조사를 했어. 근데 안지호 후보가 너무 막 압도적인 거야. 98%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어떻게 98% 나왔지 하고 딱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안지호 아파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안지호 뽑아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98%였던 거야. 근데 막상 투표소 앞에 가서 딱 여기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잖아. 그래서 안주가 20%인 거야. 그럼 실제로 선거를 해봤을 때 제가 20%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맞아요? 그 정도의 얘기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가 집단에 대한 얘기를 배웠잖아. 모집단과 표본집단. 그럼 각각에 대한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 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거다. 똑같이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거다. 오케이?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당연한 건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기호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맞아요?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좀 이제 차이를 두는 거죠. 임의로 추출했잖아. 그렇게 만드는 표본 평균 같은 게 있다 치면 표본 평균 그 친구는 어떻게? x는 x인데 x 바라고 쓰겠대요. 평균은 x 바라고 쓰겠대. 그냥 약속이니까. 분산은 s제곱,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x라는 걸 보시면 x는 n분의 1에다가 각각의 x, 1, 2, 3를 다 더한 거죠. 맞아요?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진짜 평균 내는 겁니다. 그냥 이 x1부터 xn까지가 각각의 별량, 그러니까 그 대상들인 거야. 그 대상들을 전부 더하고 몇 개 더했어 우리가? n개 더했죠. 얼마나 넣었는데? n개로 나누면 되겠지. 맞아? 그렇게 평균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분산 구하는 방법 여기 뭐 써져 있어요? 1-x바의 제곱 쭉 써져 있죠.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차이들의 제곱을 하고 그거를 n-로 나눈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진짜 그냥 분산 구하는 방법이잖아.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575번. 좀 이렇게 하면 어려운가? 좀 많나요 지금? 일단 해봐요. 일단 해볼게요. 575번에서 모집단이 누구 있대요? 1, 2, 3밖에 없대요. 근데 거기서 크기가 얼마짜리 뽑는데? 그럼 여기에 원소가 몇 개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2개밖에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원소 2개인 표본을 추출할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런 표본의 평균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맞아요? 그럼 애초에 여기에서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은 몇 개 생길까요? 가능한 표본이 8개? 9개? 5개? 6개? 사실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개잖아 크기가. 네. 크기 3개 중에 2개인 친구를 하겠다는 건 이 원소들한테 가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짜리가 뜨는 걸 물어봐야 되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복원 추출을 알려줘야 되나? 잠깐만. 니네 이거 알아요? 이 말은 했을 텐데 옛날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알아요 몰라요? 알죠? 뽑고 다시 넣으면 복원, 뽑고 안 넣으면 비복원 요 상태였지.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복원 추출한다 했잖아. 3개 중에서 크기 2개짜리를 딱 만드는 복원 추출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을 어떻게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굳이 쓰면 3파이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만들 표본이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 크기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럼 2개밖에 없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누구예요? 1, 2, 3.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누구예요? 1, 2, 3. 복원 추출이니까 1, 1 이것도 된다고요. 2, 2, 3, 3도 된다고. 아마 너가 6개라고 했던 거는 이거 아니야? 1, 2, 1, 3, 2, 3. 못 가졌어요, 6개 한 번? 몰라요? 2개. 온다 안 온다 이렇게? 그럼 8이지 곱하기니까. 그치만 여기서는 말은 2자리가 남았는데 복원 추출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게 누구? 3개, 들어올 수 있는 게 3개. 그래서 가능한 표본 자체, 표본 개수가 몇 개다? 9개다. 오케이? 그 와중에 그게 얼마였으면 좋겠다? 2였으면 좋겠다. 2가 되는 확률을 구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본의 평균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이 2가 나왔대. 평균이 2가 나오려면 여기에 누구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1, 3 들어가는 거 2 들어가는 거밖에 없지 않아요? 맞아요? 니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지? 에이씨. 네, 1, 3. 그러니까 봐봐 1, 2 이거 표본 크기인 거 맞아요?
어? 아 11부터가 11, 12, 네. 1, 3 표본 크기 전부 2지. 네. 요거 1, 2, 1 다시 여기 2, 2 다시 여기 2, 3 요거 표본 크기 얼마야? 2요. 2죠. 마지막으로 3, 1 여기 얼마? 3, 2 여기 얼마야? 3, 3 표본 크기 얼마야? 2요. 2죠. 그럼 전체 몇 개? 9개였지. 근데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예요? 1 아니야 평균? 네. 1과 1의 평균은 1이잖아. 네. 1과 2의 평균은 얼마? 2분의 3이죠. 네. 얘 평균 2죠. 얘 평균 2분의 3이죠. 얘 평균 2지. 얘 평균 2분의 5지. 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아? 그럼 평균이 2가 나오는 건 요거 3개밖에 없지 않아요? 네. 이렇게 3개? 맞아요? 그러니까 X바가 2가 되는 그런 경우는 누구밖에 없다? 1, 3 그치? 2, 2 그 다음에 누구? 3, 1 이렇게 3개밖에 없다.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몇 개 중에? 9개 중에 몇 개? 3개. 결론 얼마? 3분의 1. 뭐 이 정도 얘기라고요. 오케이?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어려웠던 건 뭐밖에 없어요 사실. 표본 모평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하는 언어가 좀 어색하다 정도밖에 없겠죠. 맞아요? 근데 뭐 방금 배웠으니까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완전 작다. 아예 기억이 안 나네. 뭐야? 이 새끼? 전혀 깜짝대 되는데요? 네? 575로 들어간 기억이 없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복원 추출하니까 1을 뽑고 다시 1을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왜? 표본이 2개니까 2개 들어올 수 있는 표본 개수 전체 9개. 표본 개수 9개 전체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 그 표본의 평균이 2가 됐으면 좋겠어. 2가 되는 거 몇 개? 3개. 그러니까 표본 평균 2가 되는 건 3개니까 9개 중에 3개 다는 걸 3분의 1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오케이. 약속? 친구랑 약속. 일단 빨리 해볼게요. 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몇 개? 5만 개. 내합 강도? 그렇지만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내합 강도가 40 이상이면 불량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딴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할 거야. 근데 G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본대요. 그랬을 때 불량은 몇 개가 존재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평균은 나도 몰라요. M이라고 볼 거고 하나당 시그마라고 볼 거래. 그 다음에 공정지수 G라는 친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G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G가 1이란 말은 어떻게 지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일 나온 거. 응? 근데 원래 M자리에 X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M자리에 이제 X가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G라는 새로운 수식을 하나 더 주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G가 1이라는 건 3분의 시그마의 n-40이 얼마였다? 1이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n-40이라는 친구가 얼마다? 3 시그마다. 여기까지도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표를 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표를 활용할 거면 차라리 어떻게 두자? m이라는 친구는 3 시그마에는 얼마 더하기? 40 더하기라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Z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Z는 원래 어떻게 계산해요?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 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맞아요? 이게 원래 Z에 대한 공식이잖아. 그쵸? 문장이 이거야. G가 1일 때 다른 말로 이 식을 뭐 하고 있을 때?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40 이하인 친구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40 이하라는 건 X가 얼마라는 거야? 40 이하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럼 그거에 따른 Z는 뭐가 돼요? 시그마분의 40-M이지. 맞아요? 근데 M이라는 친구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너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3시그마 마이너스 40 이렇게 들어오죠.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 자체가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네. 아, 그러니까 40 이하라는 말은 x가 40인 거고 평균은 m인데 g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 3시그마 40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결국에 z가 얼마 이하인 거? 마이너스 3 이하인 그런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3까지의 확률이 0.4987이야. 그럼 3보다 벗어나는 확률이 몇 개 있겠어요? 0.5에서 저거를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확률은 얼마? 0.5에서 이거 빼봐. 0.4987 빼봐. 그럼 3. 그렇지? 1 하고 끝나죠. 그래서 0.0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확률이야. 얘는 확률이 0.013이니까 영영 아니에요? 아닌가? 0.0이네요. 영영이에요. 죄송합니다. 0.0013이니까 이 친구는 10,000개당 13개씩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럼 5만 개면은 여기다 13 곱하기 5 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13 곱하기 5 하시면 얼마 나와요? 65개. 그게 정답이야. 얘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 있죠. 어려울 만한 포인트는 딱 하나거든요, 사실. 내가 Z를 쓰는 공식을 몰라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말들이 써져 있는 게 얘를 어떤 수식으로 받아줘야 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G가 1이라는 내용을 가져다가 관계식 하나 찾았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범위를 찾았다. 거기에 대한 확률 나왔으면은 개수가 누구니까 5만이니까 5만 곱하기 0.0013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성혜 너 괜찮아? 이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 아프니? 바로 이상이에요. 안쓰럽다. 약간 델타파에 빠르게 빠져들고 잘 못 나오는 스타일인가봐.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평균이 몇 점이었대? 72점이었대. 표준 편차 15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45명을 뽑아야 되니까 45명 안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평균이 72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요 평균이 얼마야? 72야. 그 다음에 얘 표준 편차 15점씩 올라가고 있죠. 근데 평균이 72라는 건 72 이상의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체 몇 명이 응시했대? 150명 응시했대. 맞아? 150명 응시했으니까 남은 인원이 72보다 높은 인원은 절반, 75명이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돼 있으면 내가 이 평균, 그러니까 표준을 활용하기 좀 힘들죠. 그럼 이걸 표준으로 이제 바꿔보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평균은 얼마고요? 0이고요, 이제. 그렇지? 평균은 0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0.5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 0.5만큼의 확률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75명이 존재한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얘가 지금 시그마가 얼마지? 15점. 맞아요? 15점씩 갔을 때마다 얼만큼씩 차이 나는지가 지금 궁금하는데 얘는 Z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줬죠. 맞아요? 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150명 중에서 상위 몇 명 뽑아야 돼요? 45명 뽑아야 되지. 그럼 45명은 결국에 150분의 45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은 계산하면 0.3이라고 나오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 줄을 세울 거야, 사람들을. 제일 잘 본 사람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맞아요? 이 사람 당연히 합격했겠지.
여기서부터 걔보다 못 본 애들 계속 합격하다 어느 순간까지 끊어주겠죠. 맞아요? 근데 그 영역,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150명 중에 45등 안에 들 확률인 거잖아. 그리고 0.3의 확률을 갖는다고. 여기가 시작 라인이잖아. 시작하는 뭐 어떤 이제 최고점을 받는 어떤 친구겠죠. 그럼 끝나는 이 지점이 얼마지가 내가 궁금한 건데 그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라고요? 0.3이라고요. 오케이? 지금 내용이 살짝 반대라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까지 가야 멈출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150등에 45등이 돼야 될 그 확률이 0.3인데 0.3에 해당할 확률을 넓이로 계산하고 있죠.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0.3. 150명 중에 44명이면은 45명이면은 15로 나누면 얘가 10분의 3이잖아. 0.3이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 0을 기준으로요. 오른쪽 전체가 얼마였어? 0.5였지. 그럼 남은 이 영역이 얼마예요? 0.2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물음표 지점이 얼마에서 멈춘다는 거야? 0.2의 넓이가 언제 나와요? 0.52일 때 나오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일 때? 0.52일 때 멈추네. 그치? 0.52일 때 멈춰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0.52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건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Z라는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시그마분의 x 평균을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 Z는 누구예요? 그러면 평균이 여기가 15고요. 평균이 얼마야? 72죠.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0.51이라며. 그럼 Z가 0.52라는 거지. 맞아? 그렇게 만드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요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면 x-72는 15 곱하기 얼마야? 0.52겠죠. 그렇지? 아 정말 미안하지만 계산을 좀 해볼게요. 아니 소수는 아무리 봐도 막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이 얼마? 이게 7.8입니다. 오케이? 그게 x-72야? 그럼 x 얼마면 돼요? 79.8이면 되겠죠. 맞아요? 결론은 정답 2번입니다. 어려워요? 조금 헷갈리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했던 게 여기까지면 몇 퍼센트냐를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이 넓이가 이거라면 여기가 얼마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님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또 삭제당했어. 본인이 삭제한 거죠. 자, 541번. 지금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항분포. 근데 그게 숫자가 좀 크니까 정규분포를 뭐 하겠다? 따라가겠다. 그래서 정규분포 를 통해서 요 값들을 계산하면 좋겠어요. 이랬거든요. 그럼 이항분포에 있는 이 정보를요. 정규분포에 대한 정보로 바꿔야 되겠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 정규분포로 바꾸는 건 n으로 쓰면 되잖아. 맞아? 그럼 그때는 앞에 들어오는 게 평균이죠. 그럼 평균은 이 두 녀석을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하면 약분하면 1, 약분하면 108이죠. 108에 3배하면 얼마야? 324지. 그럼 평균이 324야. 오케이? 그럼 분산은 얼마냐? 얘가 결국 324에다가 다시 한 번 더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약분했을 때 81이 나와요. 분산이 81이라서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항분포를 못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네. 0,1 그건 되는 거. 그거 되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표준. 얘가 정규 분포.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야지. 누구로? 표준으로 바꿔야지. 맞아요? 여기 나온 변수를 우리 x라고 썼잖아.
그럼 이제 표준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써요? Z라고 쓴다고요. 그럼 네가 Z까지 바꿔줘야지. 그럼 Z는 어떻게 쓰는 거야?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어? X가 297보다 작은 거 이랬죠. 그럼 여기다가 297을 집어넣어봐. X가 297이라는 말은요, Z로 따졌을 때는 9분의 297에서 빼기 324를 하겠단 말이지. 그럼 빼시면 얼마 나오냐? 27 나오네. 마이너스 27.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똑같아요. 이번엔 Z가 얼마 이상이면 좋겠대? 333 이상이면 좋겠대. 그럼 그거에 따른 Z는 어떻게 나와요? 9분의 333에서 빼기 324를 하는 거지. 얼마?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물어보는 확률이 결국에 뭐가 돼요? P, Z 기준으로 마3보다 작을 확률과 P, Z 기준으로 누구보다 클 확률? 1보다 클 확률 좀 더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거 정규분포 하나 들어있어요. 표준 정규분포야. 가운데를 우리가 누구로 둬요? 0으로 두죠? 맞아요? 마이너스 3보다 작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여기를 찾고 있대. 그 다음에 누구보다 큰 거? 1보다 큰 여기를 찾고 있대. 그럼 이렇게 하자. 전체가 얼마야? 1이야. 그렇지? 그 중에 3칸짜리 빼고 1칸짜리 빼면 되지. 그럼 3칸짜리 넓이가 얼마? 0.4987이죠. 1칸짜리 넓이 얼마? 0.3413이지. 그럼 두 녀석을 더하고 1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요 녀석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니? 0.839. 에이 망했다. 더하면 올라가네. 올라가고 올라가면 0 되고 올라가고 두 개 더하면 4 나오고 아이고 말이야. 4 나오고 요거 더하면 얼마냐? 8 나오죠. 0.8400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그걸 1에서 빼야 되잖아. 그럼 얼마? 0.16 하고 끝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 내가 모집단 괜히 했다. 그냥 요거 조심해서 연습 좀 해오세요. 오케이? 성인은 정신을 못 차리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있대요. 지금 나한테 무슨 함수 줬다고? 단어 알아들어야 된다. 질량 함수 줬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기 때문에 B에 대한 내용을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항공포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PX가 이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걔가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부터? 0부터 뭐까지? 450까지 있죠. 맞아요? 그러면 B 기준으로 여기 몇 회? 450회가 들어가겠지. 네. 맞아요? 확률은 그게 될 확률이 3분의 1인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는 뭘 보고 PX 이걸 보고 여기까지는 쓰셔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써놓고 그리고 나서 PX가 165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Z를 줬죠. 맞아요? 갑자기 Z 줬으니까 얘를 일단은 뭘로? N으로 바꿔야 되겠네? 맞아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 이거 두 개 곱하면? 150이 일단 기본적인 평균. 거기다가 3분의 2까지 곱하면 100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10의 제곱이겠지. 계산을 잘못하신 듯? 요거 두 개 곱하면 150이라며. 네.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얼마야? 100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0의 제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단 거야. 오케이? 지금 내가 구한 게 누구예요? N.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나 이거 누구로 바꾸자? Z에 대한 표준 편차로 정규분포로 바꾸자. 0,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요 Z식은 어떻게 써져? 시그마 얼마? 10. X 얼마? 몰라. X 빼기 평균 150. 맞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하는 말 자체가 165를 집어넣으면 10분의 15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는 말 자체가
P, Z가 1.5보다 큰 확률을 묻는 거랑 똑같죠? 네. 맞아요? 그럼 1.5보다 큰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1.5까지가 0.4332야. 0.5에서 빼요. 그럼 0.5에서 0.4332를 빼면 되죠. 뒤에가 8로 끝나는 친구 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 제 말 이해하세요? 네. 라스트 2개 하고 끝낼게요. 동전 몇 번 던진대? 9번. 900번. 그래서 안 맨날 확률, 두 맨날 확률 이랬죠. 개 많이 던졌으니까 정규분포 따라가자 이거지. 1하고 따지면 900 나옵니다. 그렇지? 근데 그 900번 중에 몇 번?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거를 누구로 바꿔? n으로 바꿔. n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2개 곱하면 450이 평균이다. 그렇지? 표준 편차는 어때요? 거기다 2분의 1을 또 곱하는 거니까 225의 내용이고 그거는 15의 제곱처럼 보이겠죠. 아 결국에 저게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얘를 표준 편차로 바꾸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15분의 얼마? 400. x 빼기 450 435랑 480 좀 계산 좀 합시다. 435라는 거는 뭐보다 클 때일까요? 마일보다 클 때. 80 이하는 2보다 작을 때. 그 넓이는 결국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더한 거랑 똑같겠죠? 0.82 맞아요? 근데 이거 익숙해지시긴 해야 돼서 꼭 문제 풀어오셔야 돼요. 니네 다음 학통 때 들고 와라. 그리고 네. 어? 3장 더 뽑아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딱 하나 더 이거 딱 하고 끝낼게. 이항분포 몇 개래요 지금? 1200개의 4분의 3이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px는 이렇게 나온대요. 35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 너를 가지고 정규분포 n으로 바꾸면 2개 곱하면 900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다 4분의 1까지 또 곱해야 되잖아. 이거 2개 곱하면 지금 900인 거 인정하지? 네. 4분의 1 또 곱하면 얼마야? 250인가? 20? 2. 2? 아니요. 20 내가 해야 되겠네. 225. 225야? 곱하기 3. 6, 75. 이렇게? 네. 오케이 225 그럼 15의 제곱이겠죠? 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뭘로 바꾸겠다? Z로 바꿔서 보겠다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렇지? 네. 근데 지금 넓이가 뭐였으면 좋겠대요? 0.35였으면 좋겠대. 누구보다 작으면 A보다 작으면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란 말이야. 0.35 이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정규분포 이렇게 있지. 가운데 얼마야? 0이야. 네. 그치? 0으로부터 0.38 나오는 거죠. 얼마보다 작아야지 0.35가 나오냐 이게 궁금한 거죠. 맞아요? 그럼 작다는 건 여기 끝까지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여기서 1.5를 빼줘야 되죠. 1.5를 빼면 남은 게 0.35인 거 아니야? 0.15 맞아요? 그럼 남은 게 여기 0.35 아니에요?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 말했던 어떤 포인트가 돼줘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0.15가 나오게 만드는 그 값이 얼마야? 0.38이지.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0.38이라는 뜻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0.38이라는 친구는 도대체 얼마냐 이게 또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표준이니까 x로 봐야 되죠 우리는. 그냥 정규로 넘어가서 볼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15분의 x 마이너스 얼마? 900을 한 그 결론이 결국엔 마이너스 0.38이 나오던데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계산을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 곱하기 누구 0.38 곱하기 15 하시면 5.7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결론이 x 마이너스 900이 마이너스 5.7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900에서 빼기 5.7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894.3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더 풀어봤는데 잘 풀었네.